자, 국회에서 새롭게 떠오른 국민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논의 중인 게 있죠? 네, 맞습니다.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발달 저하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때 형성된 잘못된 습관이 청소년기와 성년기 그리고 중장년기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잠재적인 사회 문제로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 교육 내용에 인터넷 및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의 건전하고 안전한 사용을 포함함으로써 영유아를 정보와의 역기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으로 17년 9월 29일 김경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통통 법률에 놀자 오늘 국민 건강과 관련된 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직접 법안을 발의한 의원을 직접 모셨는데요. 민주평화당의 김경진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프로그램 의도가 네. 이 법률을 쉽게 전달하고 알기 쉽게 전달하는 거거든요. 네. 오늘 이 의도에 딱 맞는 의원님 같아요.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잘 모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요. 예. 저도 예전에 이제 국회 들어가시기 전에 네. 저랑도 몇 번 방송을 하신 적이 있는데 말투가 우선 굉장히 구수하시고 구수해요. 쉬운 네. 말을 사용하시는데 진짜 핵심을 딱딱 찌르십니다. 제가 같이 방송하면서 정말 감탄했던 적이 한두 핵심에 번이 핵심을 아니에요. 찔러요. 잘 모셨네요. 거기다 뭐 청문회 스타로 핫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일명 스카 요정으로 이미 국민들께서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당시 관련 영상이 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네. 뭐 젊은 친구들한테서 개작 회사가 되고 했었는데 많은 인기 얻으셨죠? 네, 사후에 들었는데 네. 스카 요정이라고 하는 네이밍을 네. 방송국에 있는 작가분이 붙여주셨다고 해요. 생각도 못했는데 네. 너무 어울립니다, 스카이죠. 네, 저같이 투박한 얼굴의 요정자가 스카 형님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빠르게 불리고 싶은 애칭 같은 게 있으세요? 그냥 일 열심히 하고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다 그 소리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보면은 방송도 좀 하셨고 검사, 변호사 좀 해보셨는데 3년째 국회의원 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어떻게 다른가요? 어쨌든 보람은 국회의원이 제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선정한 의제가 국가 전체적인 어떤 아젠다가 돼서 어떤 큰 틀에 국가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이런 기회와 가능성이 있고 네. 또 예산 심사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예산이 집중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정부에서 받아들여줘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이 시작되고 네. 이랬을 때 대단히 만족감이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의원님과 함께 법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국민 건강 관련된 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앞서 본 영유아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네. 이거 만들 때 또 발의할 때 네.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법안을 만들게 된 계기가 사실은 저희 방에 사급 보좌관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애기 엄마예요. 그 애기 엄마. 애기 엄마인데 예. 실질적으로 이 법안을 이제 주도적으로 만들었는데 아들이 너무 스마트폰을 본다.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가령 애들 데리고 외식을 나가거나 영화관을 가거나 어디 결혼식장에 가면 스마트폰을 쥐어주면 조용히 있는데 좀 편해져요. 네, 안 쥐어주면 식당 안에 그냥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고 이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질서를 흐트리니까 어쩔 수 없이 쥐어주게 되는데 네. 자기가 봐도 이건 잘못된 것 같다. 근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어린이집에 선생님들이 이 점에 대한 별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생활 법률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된 거고요. 네. 실제로 이제 그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어린이들 그러니까 7세 미만 영유아들 예. 대략 한 17% 가까이가 스마트폰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그 표현을 중독이라고 표현 안 하고 이제 과의존이라고 네. 하는데 그게 한 17% 되고 그다음에 또 한 15%가 거의 과의존에 가까운 중독 위험이 있는 이런 유형분들이에요. 그래서 17하고 15를 합치면 이게 30몇 %. 상당히 많죠. 네, 아이 3명 중에 한 명꼴로 스마트폰에 대해서 심각하게 노출이 네.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해외는 어떤가 하고 한번 이제 해외 사례를 입법조사처를 통해서 이제 알아봤더니 네. 대만이나 미국, 프랑스 일부 이런 국가들에서는
2살짜리 24개월 미만은 아예 스마트폰을 쥐어주면 부모가 처벌받도록 돼 있어요. 처벌받습니까? 네. 저 징역 받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가령 이제 뭐 7세나 9세인 뭐 각 나라별로 조금 네. 다르긴 하지만 애들 같은 경우 스마트폰을 쥐어주더라도 부모 감시 감독하에 쥐어주고 그 다음에 쥐어주는 시간도 30분에서 1시간 국가가 딱 이렇게 시간을 제한 두고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그래서, 이 네. 법안을 발의하게 됐는데 예. 본인보다는 4급 애 엄마 보좌관이 발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어른들도 사실 눈 떠서 뭐 잠들 때까지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네. 많잖아요. 근데 이 법안에서 꼭 유독 이제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신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네. 그런 이유들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른들은 우리가 이제 시력도 발달했고 근육도 발달했고 이제 정신 상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판단력이 예, 판단력이 수준에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애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신체가 계속해서 발달해 가는 과정들이잖아요, 보면. 근데 스마트폰에 몰입하면 애들이 이렇게 뛰어놀고 몸으로 운동하고 이 활동하는 체육하는 쪽에 대해서 흥미를 잃게 돼요. 그러면서 시력도 발달하지 않고 근력도 발달하지 않고 대체로 이제 그 유아교육 하시는 분들 이제 실증 연구를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일단 애들이 신체 발육이 정상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두 번째는 대단히 부정적인 좀 비교적 네거티브한 마인드를 갖게 된다. 갖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건전한 체력에 이게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고 운동을 많이 해야 사실은 건전한 육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건전한 육체가 안 된다 보니까 의무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유해한 그러면서 콘텐츠가 많아서 좀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새 소아정신병원 다니는 환자, 어린아이 환자들이 대단히 많이 늘어난다는 이것 거예요. 때문이다. 뭐 딱히 스마트폰이라고는 뭐 정확하게 이제 이게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이것도 분명한 원인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디지털 시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안 쓸 수도 없고 또 너무 쓰면 부작용 생길 수도 있고. 맞아요. 네. 참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마찬가지고. 맞아요. 첨언하면 또 똑같은 얘기인데요. 네. 이게 시청각 교육 안 할 수 없다는 거 알겠어요. 근데 이거 너무 이 자극 받으면 이거 너무 세서 돌아가기 어려운 거 아닌가. 부모 입장에서 너무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노출을 할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자제력을 키워줄 건가. 이게 관건 같거든요. 의원님 좀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스마트폰에 대한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갖춰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아이 방에 네. TV나 아이패드나 이런 패드류의 것들을 방에 직접 그냥 두면 안 안 돼. 된다. 네, 네. 안 되고 세 번째는 아이가 이걸 쓸 때 네. 시간 제한을 좀 둬야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조건 하에서 네가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쓸 수 있다. 이 시간 네. 제한을 좀 둬야 되고 가능하면 아이가 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때 옆에 어머니나 할머니 직접 양육 보살핌을 하는 선생님이나 이게 옆에서 같이 동반하면서 네. 어떤 네. 종류의 컨텐츠를 보는지를 옆에서 같이 좀 체크를 하면 해야 좋을 것 된다. 같아요. 우리 3세잖아요. 우리 아이가. 공감을 그렇죠. 합니까? 이제 우리 나이로는 4세인데 4세죠. 네. 저도 이제 엄마로서 진짜 안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유익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제 요건 유익하겠다 하면 골라주고 뭐 어느 정도 시간 제한도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어요.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이라서. 그래서 학부모들, 그러니까 부모들에게도 아이들에게 올바른 이렇게 그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내용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이나 홍보가 좀 더 필요한 거 아닌가. 근데 유아교육적 전문가들 이제 네. 이 법안 만들기 전에 저희가 세미나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당시에 이제 패널로 나오신 분들 또 토론하신 분들 중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우리가 봤을 때 가령 뭐 영어 교육이라든지 어떤 좋은 콘텐츠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애들한테 보여줘도 좋지 않겠느냐. 부모님들이 그런 착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아닐까? 아니 어머나. 일단 그게 생각보다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큰 학습 효과가 길게 있는 것은 아니고 두 번째는 그 좋은 콘텐츠에 잠깐은 노출이 되고 그걸 보겠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거나 조금만 단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면 아이가 조금 나쁜 콘텐츠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네요. 한 7세에서 9세 넘어가기 전까지는 네. 가급적이면 접촉을 아예 안 시키는 게 좋다. 이거 봐요. 부모들에게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최근에 통과가 됐었잖아요. 네, 네. 그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이 지금 그대로입니까? 요 연결되는 아. 부분들인데
기존에도 유치원은 사실 이제 유치원의 원장님이나 선생님들한테 이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 중독의 문제점이나 그 해악에 대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유치원 말고 어린이집 있잖아요. 네. 더 또 어린 그다음에 아이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가정 보육 시설들 네. 이런 데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이 교육의 의무화가 아직까지는 안 돼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선생님들에 대해서 그런 교육해라. 문제점을 같이 좀 하자라는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이제 장기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이제 임 변호사님도 어머님이신데 사실은 엄마들도 바쁘다 보니까 애를 어떻게 키우면 좋은 것인지에 대한 이 좌표가 명확하게 안 서 있는 맞아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애를 키우는 엄마들이나 아버지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애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것인지 좀 부모 교육을 적정하게 좀 잘 시킬 수 있는 국가적인 어떤 책무 같은 걸 좀 어허.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김경진 의원과 함께 영유아 스마트폰 가의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거 말고 의원님께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질문해 주세요. 네, 저는 그 최근에 발의하셨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네. 일부에서 그 통과된 거를 봤었거든요. 네, 네. 저도 의뢰인 중에 사실 구속된 여성이 있다 보니까 좀 아이들이 좀 걱정스럽다라고 생각을 네, 했었는데 네. 좀 애들 복지에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게 죄를 지어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 안에 이제 형을 이제 받으러 이렇게 들어갔을 경우에 사실은 아이들이 면회를 갔어도 그 전에는 이제 칸막이 상태에서 이게 면회를 수화기로 면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10분밖에 이제 안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부모 자식 간인데 아무리 엄마 아빠가 죄를 지었다고 하지만 그건 이게 천륜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속칭 접견 장소 변경 이렇게 면담 면회를 할 수 있는 그 근거 규정을 만들어 준 거죠. 특별 면접 같은 거. 그렇죠. 면담 같은 예.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개된 장소에서 서로 껴안을 수도 있고 엄마 아빠의 체온을 느낄 수도 있고 이렇게 또 시간도 조금 넉넉하게 한 30분쯤 줄 수 있는 이런 이제 조항을 만들었고요. 인간적인 법률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을 만들었더니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국가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가령 이제 이혼했거나 또는 이제 아빠는 없고 엄마만 있는데 엄마가 또 교도소에 들어가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 가정에 또는 좋은 보육시설에 이제 보육 위탁을 하면서 거기에 적절한 예산 지급도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교정본부에서 같이 한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외국 영화 보면은 범죄자는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면서도 이렇게 사회복지자가 싹 등장해가지고 미성년자 이 자녀들은 굉장히 잘 돌봐주잖아요. 그만큼 미성년 자녀, 수용자라고 하더라도 그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복지가 철저하다는 얘기인데 수용자 자녀들이 특히 뭐 우울증도 많이 앓고 있고 생활고 트라우마 이런 것도 많이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취지 법안 같은데 근데 이게 원안에는 더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었더라고요. 의원님이 내신 안에는 근데 이번에는 그 부분만 대안 반영됐는데 그렇죠. 원안도 마치 통과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최근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좀 소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상임위가 과학기술 상임위여가지고요. 이제 과학기술의 보편화, 또 원천기술 개발 이제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 강하게 있고요. 네. 특히 인공지능 관련된 AI요? 분야들. 네. 근데 사실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전체에 인공지능 전문가가 대략 200명 안쪽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전문가를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배양하고 얼마만큼 실력 있는 사람을 만들어낼 것인가가 사실 대한민국 국가 전체로 보면 발등에 불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정부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이제 그 일환으로 지금 인공지능 대학원이 지금 전국적으로 한 4개 정도 그걸 법안으로 만드신 겁니다. 법안은 아니고 이제 사업으로 해서 이제 진행 중인데 네. 그렇게 되면 한 3년쯤 후부터는 이제 우리 200명보다는 훨씬 많은 그래도 수천 명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별로 큰 걱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죠? 왜냐하면 네. 이 부분은 우리 김경진 의원님 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워낙 예전부터 팬이었던 게 이분이 정말 이렇게 녹선이 좀 좋으시고 이렇게 푸근하시고 저렇게 편하게 말씀하시지만 굉장히 좀 치밀하신 분이거든요. 사이다 긁어주는 바람에 어우 시원해. 그러니까요. 어우 시원해. 그러니까 이분의 이런 어떤 역량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제대로 발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별 걱정 안 한다니까. 제가 오늘 유독 말이 없는 거 못 느끼시나요? 완전 경청만 하고 있습니다. 감기운 같은데요. 조원님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목표라든지 뭐 앞으로
재선입니까? 일단 단기적인 목표는 내년 4월 15일 날 재선되는 거고요. 재선되면 다음번은 이제 국방위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국방위로요? 네, 정치를 하는 목적은 첫째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고 두 번째는 부국 강병입니다. 나라는 부유해야 되고 국가 전체로 보면 굉장히 강력한 국가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나라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영역에서 기초 원천 기술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고 또 국방이 힘을 뒷받침하고 있어야 우리가 외교라든지 여러 통상 교섭 분야에서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어서 꼭 재선하고 국방상임위에 가보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네, 저희도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스마트폰 가의존에 대해서 민주평화당의 김경진 의원을 모시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모든 국민이 아주 안전하게 이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IT 강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